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산드라, DB를 넘어 데이터 풀스택으로 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용량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스택스 이규현 전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스택스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오늘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풀스택이라는 것을 아주 쉽고 데모 2개를 포함해서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데이터 스택스라는 회사에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와 그리고 오늘의 발표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 스택스는 쉽게 얘기해서 카산드라라고 하는 오픈소스에서 NoSQL에서 제일 유명한 DB를 개발하고 기술 지원하고 더 나아가 DB를 뛰어넘어서 고객분들, 특히 개발자분이나 운영자분들에게 많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발표 내용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 풀스택이라고 하면 요새 핫한 풀스택 개발자랑도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앞단의 프론트엔드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백엔드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그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풀스택이고요. 데이터 스택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술 역량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많은 그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요,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은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카산드라, DB를 넘어 데이터 풀스택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산드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알고 있는데 이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풀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무님. 네,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단순히 고객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유수의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나 MS SQL이나 등등의 DB에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개발자분들이 데이터를 연동한다든지 데이터를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DB를 그 개발자들이 빠르게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API나 드라이버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스택스가 지원하고 있는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DB를 뛰어넘어서 개발자들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 외에 유관한 서비스들은 다 모두 데이터 스택스가 지원하는 스타게이트 API라고 하든지 아스트라 스트리밍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디바스라고 하는 DB 애저 서비스로 개발자분들을 훨씬 편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부분이 저희 카산드라를 뛰어넘어서 데이터 스택스가 데이터 풀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주창하고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 풀스택에 대해서 잠깐 사회자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디바스라고 하는 DB 애저 서비스인 카산드라 DB 애저 서비스인 아스트라 DB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다른 여타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랑 다르게 저희는 API에 최적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는 리얼타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에서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트라 스트리밍이라는 하는 부분을 간단한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온프렘이나 아니면 IaaS 그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실 거예요. 카산드라에서 카산드라 DB 애저 서비스인 아스트라 DB로 아니면 카산드라 DB가 아닌 다른 RDBMS나 노시퀄 DB에서 아스트라 DB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고민하시는 건 그거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있느냐, 업무 중단 없이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좀 긴 데모로 7분 넘는 데모로 제가 실제 커맨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이터가 정말 정합성을 맞춰서 이관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맺은 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풀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 조사기관에서의 고민들을 데이터 스태스가 해결하려고 새롭게 내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가장 키워드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고객분의 업무, 어플리케이션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리얼타임으로 확장시켜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윈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 방향, 아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맥킨지 보고서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어 본문에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 맥킨지 보고서가 항상 미래의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시간 데이터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혹은 이미 그런 중요한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 꼭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대의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리더들, 혁신 기업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타임 투 마켓, 그냥 타임 투 마켓이 아니고 패스트 타임 투 마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스태스는 고객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서 저희가 어떻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이루어냈는가를 고민했을 때 성공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더라 이겁니다. 그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리얼타임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죠.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 놓고 자주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인공지능, AI, 딥러닝, ML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딥러닝, 머신러닝 왜 하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타임 투 마켓,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더 faster, 더 빠르게 하는 부분이 기업의 혁신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에 저희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의 데이터 플랫폼 환경은 무엇이 고민이었는가, 무엇이 성공을 저해하는 요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아니면 시스템 도입 주기마다 아니면 여러 가지의 업무팀, 업무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가 사일로 돼 있고 락인 돼 있다는 거죠. 다양한 업무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활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첫 번째 고민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고민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새 마이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규정 준수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아니면 보안 적격성이라든지 시큐리티 같은 부분이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리고 우리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는 거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로딩하는 환경에서는 faster, time to market을 이루어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객분들의 고민을 같이 했고요. 네, 오픈소스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베이스가 카산드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기업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이 본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요새 OTT 유명한데 넷플릭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애플의 아이메시지, 아이클라우드, 그거에 준하는 S사의 핸드폰도 같은 카산드라에서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유수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본문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포춘 100대 기업들 중에서 열의 9은 카산드라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하는 기업의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왼쪽에 나오는 그래프는 전통적인 그런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그 고객, 사용자, 이 많아질수록 기업의 가치,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그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IT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IT 환경에 투자하는 비용은 그렇게 늘어나진 않는데 창출되는 가치는 익스포넨셜하게 그 수직으로 상승하는 파란색 그래프처럼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넷플릭스 알고 계시잖아요.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추천 시스템 뜨는 거에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더 좋은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더 많은 그 TV쇼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서 넷플릭스의 충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쌓인 데이터를 다시 활용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더 좋은 추천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이런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데이터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많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특히 사용자의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어떤 그 추천 서비스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와 그런 추천 시스템을 위해서 애널리틱 하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패스트레인과 딥레인은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이런 그 안타까움이 생겼냐면 고객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개발을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연동이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패스트레인, 딥레인 말고 딥 아카이브, 딥 애널리틱 말고 리얼타임 애널리틱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빠르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를 하고요. 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애널리틱과 실시간으로 연동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선순환 구조 보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딥러닝, 머신러닝 혹은 애널리틱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해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데이터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되거나 데이터가 서로 단절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데이터는 연동해야 된다는 거를 룰 넘버 1으로 정해놓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데이터의 관점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레인이든 딥레인이든 애널리틱 데이터든 실시간 데이터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 풀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시간 데이터, 프로덕션 데이터,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애널리틱, 딥 아카이브, 딥 애널리틱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우르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자. 이것이 저희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성공하는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요새 그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어떤 메뉴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소셜 커머스에서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아니면 어떤 상품을 더 주의 깊게 봤는지 이런 사용자들의 비헤이비어를 분석해서 다음번에 접속했을 때 고객님 예전에 이 상품을 보셨는데 더 좋은 상품이 아니면 더 좋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고객님 과거에 이런 장르의 영화를 보셨는데 그 비슷한 장르의 더 재미있는 영화가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기업이 더 빠르고 더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런 그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장 서베이 결과가 있습니다. 저런 리얼타임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고객의 고민이 되겠고, 저희 데이터 스택스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뛰어넘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스택으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것이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어플리케이션 늘어날 때 한계가 없이 스케일 아웃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스마트하게 혹은 더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데이터 스택스의 기술력이 고객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 데이터 풀스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번, 개발자들이 개발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API를 저희는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API가 드라이버 기반인지 다큐멘트 기반인지 커커스라는 프레임워크인지 아니면 리액트, 노드.js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래프 DB라든지 혹은 뭐 일반적인 REST API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원활히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이번에 나오는 스타게이트라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손쉽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3번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카산드라를 기반해서 잘 저장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요. 데이터를 연동해야 된다고 하면 펄사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인프라가 서버리스로 온프렘 혹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필요하다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분들의 딥 애널리틱에 해당하는 뭐 카프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일레스틱이라든지 뭐 기존의 하둡이라든지 이런 유관 시스템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데모에서도 카산드라 DB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를 하면서 일레스틱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데모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개발자분들은 이런 모던 API를 통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단일한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데이터를 운영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통합된 관리를 하시게 되면 CIO나 CTO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76%의 TCO 절감,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이 큰 그림, 데이터 풀스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개발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개발자분들이 그 DB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전무님,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는 장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개발자나 운영자들을 혹시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데서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발자분들이 짜증내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발자분들은 DB가 바뀔 때마다 개발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또 새로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발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제이슨으로 개발을 했다. 다큐멘트 타입으로 개발을 했고 새로운 업무 시스템은 그거로 안 돼. SQL문 타입으로 해야 돼. 그러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발자분들은 DB가 바뀔 때마다 항상 개발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 플랫폼은 뭐 예를 들면 노드.js나 자바였다고 가정했을 때 왜 굳이
데이터 플랫폼이 바뀌었을 때마다 개발자분들이 다른 고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스택스는 오랜 동안 고민을 해왔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스타게이트라는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발자들이 더 이상 DB에 대해서 내가 어떤 DB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데이터 스택스 혹은 카산드라를 통한 개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마저 제가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포춘 100대 기업 중에서 92%가 아파치 카산드라 DB를 사용하고 있고요. 포춘 100대 기업 중에서 40%가 제가 얘기했던 카산드라 엔터프라이즈 버전이거나 아니면 카산드라에 대한 DB 애저 서비스 같은 아스트라 DB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양한 고객 사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객분들이어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다양한 고객분들이 카산드라 데이터 스택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슬라이드 모두 설명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 데이터 스택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카산드라나 아니면 케이샌드라 아니면 펄사 아니면 스타게이트 게이트웨이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그것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루나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으로 데이터 스택스 엔터프라이즈는 카산드라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많은 보안 기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인크립션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DB 차원에서 특정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부분을 아직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카산드라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그 부분을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프렘에서 DB를 운영하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DB 애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가장 오른쪽에 주황색 글씨를 있는 데이터 스택스 아스트라 DB를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스택스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아스트라 DB를 좀 설명드리면 아스트라 DB는 여러분들이 온프렘에서 2008년부터 사용하시던 카산드라를 DB 애저 서비스로 원하시는 클라우드가 AWS든 구글이든 애저든 선택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카산드라의 장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는 최고의 확장성, 운영 관리 비용이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DB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파일럿이나 스타트 스몰, 그로우 빅 같은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작게 시작해서 키우는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무료로 프로젝트를 DB 애저 서비스인 아스트라 DB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를 뒤에 이어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계정 만드시면 손쉽게 기본적인 데이터 파일럿 DB는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무료 서비스 프리티어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스트라 DB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DB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온프렘 하드웨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의 버든이 덜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금 체계도 종량제지 않습니까? 쓰는 만큼 과금하는 체제고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카산드라 DB를 운영하려면 튜닝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하우스키핑 작업 같은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도 DB 운영 관리에 있어서 크나큰 장점이 될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장점 3개만 먼저 설명드리고요. 아스트라 DB는 개발자를 늘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카산드라 쿼리 랭귀지의 드라이버를 랭귀지별로 제공을 하고요. API는 다양한 게 있겠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이슨부터 gRPC, 그 다음에 그래프DB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REST API, 다양한 API를 제공해서 개발자분들은 나는 이게 익숙해, 이거로 개발하고 싶으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DB가 지원하는 API를 따라서 개발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카산드라를 이용하실 때는, 데이터 스택스를 이용하실 때는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분들이 익숙한 API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데이터 스택스가 API 게이트웨이로 다 처리해 드립니다. 제이슨이 편하시면 계속 제이슨으로 개발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유연성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가장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API로 개발자분이 개발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발자 API, 저희 스타게이트 API를 통해서 DB에 잘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그것이 온프레임이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그리고 유관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잘 연동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DB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스택스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제일 좋겠냐면 개발 생산성이 빨라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러면 타임 투 마켓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비용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스타DB는 같은 AWS에서 돌거나 애저에서 돌거나 구글 GCP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경쟁 DB보다 리드라이트, 스토리지, 트랜스퍼 비용이 가장 쌉니다. 이런 개발자 편의성도 많이 제공하고 확장성, 안정성, 성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가장 싸다는 부분도 또한 카산드라의 DB 애저 서비스는 아스트라DB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카산드라는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혹은 온프렘과의 연동해서 하나의 DB를 구축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스트라DB를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슬라이드는 이 내용입니다. 아스트라DB로 NoSQL 표준화를 해보자는 거죠. 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AWS에서만 구동이 되는 DB를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구글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DB를 쓰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애저에서는 애저에서만 제공하는 DB를 쓰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클라우드를 바꾸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간에 서로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DB가 다르기 때문에 연동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시기가 쉽지 않으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AWS가 됐던 애저가 됐던 구글이 됐던 DB를 카산드라로 통일한다면 마이그레이션이나 데이터 연동이 더 이상 쉬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NoSQL DB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DB만이라도 카산드라로 통일해 본다면 다양한 클라우드나 온프렘에 있어서 클라우드의 종속성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 되겠고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필요한 기술 지원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깊고 넓게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플랫폼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스트라DB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저희 쉽게 얘기하면 오픈소스 API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API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DB 애저 서비스처럼 서버리스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개발자와 데이터베이스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만약 카산드라 DB라고 보시게 되면 카산드라 DB가 저렇게 6개 노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코디네이터 노드라는 기능을 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스타게이트라는 부분을 저희 게이트웨이를 쓰시게 되면 코디네이터가 수행하는 부분을 저희 게이트웨이가 수행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컴퓨트와 스토리지를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완벽하게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리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스타게이트라는 부분이 만약 성능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스케일아웃으로 실시간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스나 AP 서버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확장성에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의 데모에서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만,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카산드라, 여러 다른 버전의 카산드라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카산드라 엔터프라이즈 버전인 DSE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카산드라가 아닌 노에스케일 DB도 저희 API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개발 생산성에 있어서 API 서버가 지원하는 그 기능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안에 관련한 부분, 컴플라이언스에 관련한 부분도 아주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발 소스 코드에서 그 DB에 접속하는 그 어떤 인증키라든지 토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된다는 부분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좀 복잡한 그림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개발자 분들이 그 개발자 API를 저희 인증 토큰을 통해서 API 서버에 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증 토큰을 받은 API 콜에 대해서 저희 API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에 있는 저희 API 서버가 다양하게 개발자 API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응답을 가져와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게이트웨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유관 시스템, 이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카프카가 됐든 스파크가 됐든 하드비 됐든 그 부분과도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는 C라든지 C#, 혹은 루비, ODBC, Node.js,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자바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새로운 랭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아주 빠르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데이터 스택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데모는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오프라인 핸즈온 세미나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에서 2시간짜리 동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넷플릭스 클론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돌려보실 수 있고요. 또 장점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다 온라인에 핸즈온이 가능합니다. GitHub하고 그 다음에 Git밭에서 프로그램 IDE 환경을 쓰실 수 있고요. 네틀리파이나 그 다음에 저희 DB 애저 서비스인 아스타DB를 통해서 저런 넷플릭스를 실제로 구현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번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이런 부분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다음번 안내에 적극적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비기너에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다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일부 이해가 안 되는 비기너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새 핫한 풀스택 개발자로 가는 그런 첫 번째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번 세미나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내 자료 링크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리얼타임 실시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실제 실습과 함께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사회자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만 할 수 있으면 비전문가도 다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 지금 생각에는 쉬우실 것 같으세요?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완전 비전문가잖아요. 네네. 저 같은 이런 비전문가도 DB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심지어 네. DB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리얼타임 파이프라인까지도 구축을 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여기 보여주는 일레스틱 서치에 붙여가지고 이걸 대시보드까지 만들어 보시는 것을 카톡만 할 줄 알면 저를 따라 하시면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요거는 그 앞부분 이론 설명 드리고 데모를 잠깐 5분 동안 보여드릴 텐데 요거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어려운지 프로그램 랭귀지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 설명과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스트라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아파치 펄사에 기반한 스트리밍 애저 서버리스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 저기 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꼭 무료로 가입해 보세요. 무료 크레딧으로 충분한 데모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아스트라 스트리밍을 어떤 경우에 쓰게 되냐면 아스트라DB에 여러분들의 리얼타임 데이터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리얼타임 애널리틱이거나 딥 애널리틱에서 그 데이터를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프카라든지 구글 빅쿼리라든지 아니면 뭐 RDBMS도 그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브릭스 같은 그런 리얼타임 애널리틱에서도 그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받아올 수도 있고 그것을 리얼타임에 할 수도 있고 니어 리얼타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아파치 펄사의 다양한 기능으로 구축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데모와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저 부분이 저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비용이 아주 비싸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비용 테이블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여타의 서비스를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비용 테이블만 보셔도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만 남겨드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스트리밍의 장점은 여러분들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도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 봤고요. 제 데모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데모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대용량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셨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1번 데이터가 카산드라 DB 애저 서비스인 아스트라DB에 쌓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겠죠. 만약 IoT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로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DB에 쌓아야 되겠죠. 그럼 쌓아놓고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그 내용은 대시보드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일리스틱 서치 같은 부분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면 DB에 1번 쌓아놓고 그것을 DB가 변할 때마다 저희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란 기능에 의해서 3번처럼 변경된 내용만을 저희가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4번 아스트라 스트리밍이 아파치 펄사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코시스템, 일리스틱 서치라면 일리스틱 서치에 대한 싱크 커넥션을 통해서 6번처럼 그 일리스틱 서치에 데이터를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일리스틱 서치는 리얼타임으로 에러 로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중요한 로고여서 그 대시보드에 그 그래프가 변경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모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3분만 집중하시면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만 있으면 제가 설명드린 데모를 하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소창에다 astra.datastats.com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로그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뜨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의 이메일 아이디를 연동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스트라DB에 접속하면 저도 프리티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리티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아스트라DB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이 만들어 놨어요. 아스트라DB를 클릭하시게 되면 옥수수가 자란다는 아이오와주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희 DB가 있습니다. DB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저희 DB에 접속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DB를 접속해서 한번 데이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select asterisk from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한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20이라는 장비에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했다는 데이터가 한 건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에서는 이게 실시간 로그가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접수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리스틱서치의 대시보드를 어설프지만 제가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S20이라는 장비가 그 데이터가 한 건 로그가 발생했다는 게 화면에 나와 있죠. 이걸 리프레시 해보면 실시간으로 이게 갱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리프레시 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초 단위로 한번 하도록 할까요? 한 3초 단위로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되게 해놓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로그가 쌓이는 거를 제가 실제로 SQL 문으로 그걸 한번 데이터를 쌓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제가 이미 넣어놨고, 두 번째 X10이라는 장비에 로그가 쌓이는 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DB에는 지금 이게 아스트라 DB거든요. 두 건이 쌓였잖아요. 이 두 건이 쌓인 부분이 제가 데이터 연동하는 부분은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1, 2, 3, 4, 5, 6으로 해서 일리스틱 서치의 저 부분이 보여져야 되겠죠? 예,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X10이라는 장비에 네트워크 페일이 났다는 부분이 제가 3초 간격으로 리프레시 하라고 해서 이미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발표자가 미리 구축해놔서 뭐 개발을 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시면 제가 한 부분은 DB를 만들고 저희가 CDC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IoT 로고라고 하는 테이블을, 에 대한 변경사항을 캡처하라고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아스트라 스트리밍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스트라 스트리밍을 미리 만들어서 체인지 데이터 캡처한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받아오라고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리스틱하고 연동하는 부분을 저희가 싱크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다양한 이코시스템과 연동할 수가 있어요. 이걸 크리에이트 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커넥터 타입을 보시게 되면 되게 많은 부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아스트라 DB랑 연동할 수도 있고요. 일리스틱 서치는 제가 구축을 해 놓은 거고요. 자바 기반의 다양한 DB라든지 카프카, 스노우플레이크와 연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미리 세팅을 해 놓고 여기 이네이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픽이 쌓이고 있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B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 일리스틱 서치에 저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요번에는 세 번째 로깅이 되는 부분을 X50이라는 장비에서 에러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다시 인서트를 해볼게요. 인서트를 해보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세 건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고요. 네, 제가 리프레시도 할 사이가 없었네요. 벌써 또 에러가 쌓이는 부분이 일리스틱 서치의 대시보드에 실시간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 업무 시스템에 어떤 연동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게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는 애널리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에러에 대응하는 상한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로지스틱에 대한 상태 변경, 배송 중, 배송 완료 이런 상태 변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업무에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만 좀만 더 있으면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것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회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 어려우신가요? 전무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카톡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살짝 의심을 했거든요.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분께서도 확신을 갖는 것처럼 사실은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메뉴를 클릭하면서 DB를 세팅하고 그리고 DB에 개발자가 개발을 통해서 DB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거를 다양한 이코시스템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일리스틱 서치하고 연동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 굉장히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겠죠.
저 일레스틱 서치도 제가 일레스틱 서치가 라스라고 요새 많이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레스틱 서치 애저 서비스라고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일레스틱 서치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사회자분도 아마 데이터 스택스의 데모를 웨비나를 보시고 조금 더 GUI를 요거 좀 제가 만든 거여서 별로 허름한데요. 조금 더 이쁜 일레스틱 서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레스틱 서치 웨비나를 한번 보시면 더 현란한 그래프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애널리틱을 구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쉽게 데이터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아스트라 스팀 데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중요합니다.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아스트라 DB, 카산드라 DB 애저 서비스에 쌓이게 되겠고요. 그것이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통해서 4번 아스트라 스팀을 통해서 5번 싱크 커넥터를 타고 일레스틱 서치 단계가 6단계쯤 되는 것 같지만,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인서트하고 화면을 넘기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일레스틱 서치에.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 제가 간략하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JMS 자바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고, 혹은 사용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서버리스 기반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앞으로는 MQTT라든지 액티브MQ라든지 로킷MQ 같은 부분도 데이터 스택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메시지 큐잉 서비스 같은 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데이터 스택스가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가장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아스트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데모는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좀 길게 드릴 텐데요.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오프라인 워크샵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행사 안내 드리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는 메인프레임도 있고 RDBMS 있고 파일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카산드라 애저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가능하세요.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하는 실시간인지 리얼타임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두도 다양하세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데 제가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부분은 제로 다운타임으로 하는 부분. 무중단으로 가능해? 항상 여러분들 물어보시잖아요. 가능합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실증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되게 놀라실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아스트라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커넥트 스트링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커넥트 스트링을 변경을 해서 저희 GDM 프락시라고 하는 저희 API 게이트웨이로 접속하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경한 다음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기존의 새로운 라이트는 밑에 있는 올드DB가 만약 온프렘에 있는 카산드라고 할게요. 라이트는 양쪽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 옮겨갈 DB 애저 서비스인 아스트라 DB에도 쓰고 그 다음에 기존의 DB에도 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는 양쪽에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읽을 때는 데이터는 지금 올드DB인 카산드라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는 아래에서만 읽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스택스 벌크라고 하는 DS 벌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옮겨 넣게 돼요. 데이터를 다 옮겨 넣어서 싱크가 다 맞으면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시작하자마자 그 시점 이후부터는 마이그레이션 시점 이후부터는 라이트가 뉴DB와 올드DB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드DB에 있는 올드 데이터만 다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게 된 다음에 올드DB를 끊어버리고 리드에 대한 거를 뉴DB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온라인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 구현이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드릴 텐데요. 우선 자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샘플을 만들었고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접속을 할 때 첫 번째가 오리진이에요. 그냥 원래 올드DB, 온프렘에 있는 카산드라에 접속하는 모드예요. 이거는 원래 사용하시는 모드입니다. 사용하시는 모드고요. 자,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게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DB 접속 모드를 두 번째 노란색에 있는 프락시 모드로 바꿉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DB 접속을 하게 되고 DB 쿼리나 DB 인서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인서트를 양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서트를 양쪽으로 하면서 백그라운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겠고요. 데이터 검증 작업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DB 접속 모드를 맨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타겟으로 바꾸면 뉴DB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DB가 정상적인 걸 확인하면 올드DB는 끊어낼 수 있는, 절체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온라인에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키스페이스를 그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부하를 생성하기 위해서 NoSQL 벤치를 통해서 한 40만 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100만 건 이상 계속 부어 넣을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내 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부어지는 동안에 키스페이스를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서요. 양쪽에 라이트가 되고 나중에 리드가 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키스페이스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는 그런 간단한 데모 프로그램이 자바로 짜여져 있고요. 그거를 REST API로 키 넘버를 주게 되면 그 값을 딱 찍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데모를 보시게 되면 저런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저희가 나중에 가져왔는데요. 소스 코드에 그 추가하는 커넥트 부분을 고치는 부분 꼴랑 몇 줄 안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그 온라인 중에 이 부분이 바뀌어지는 부분을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리니까 쉽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시 데모 프로세스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게요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그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에서 1000건을 넣어볼 거예요. 1000건을 넣고 다시 100건을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올드DB와 뉴DB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NoSQL 벤치 첫 번째로 부하를 준 상태에서 그 오리지널 커넥트 한 상태예요. 그러면 올드DB에만 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올드DB만 라이트 된 상태에서 1000건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이그레이션 시작합니다 하면서 커넥트를 프락시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00건을 인서트 하게 되면 그 100건에 대한 인서트는 올드DB와 뉴DB의 양쪽에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툴인 DS 벌크로 마이그레이션을 계속 수행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DS 벌크가 카운트를 아주 빠르게 해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정합성 체크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 그게 끝났어요. 데이터 정합성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 환경 모듈을 통해서 새로운 뉴DB로 그 데이터가 제대로 쌓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데모 화면에 지금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왼쪽 상단에는 그 DB에 접속하는 환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 DS 벌크를 가지고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그 저희가 만들어온 GDN 클라이언트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저희가 SQL 플러스로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SQL 플러스 접속 화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그 마지막에 보이는 오른쪽 하단에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앤서블 기반으로 다시 재접속하는 그 모듈을 프락시에서 바꾸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그 데모가 시행되는 부분을 화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간단한 화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데모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화면에 나오는 거가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 데모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하를 젠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NoSQL 벤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oSQL 벤치를 통해서 부하를 젠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데이터를 1000건을 넣었어요. 1000건을 어디다 넣냐면 올드DB에만 넣습니다. 지금은 올드DB에만 접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건을 인서트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올드DB에만 들어가겠죠. 지금 저 MB 커맨드가 NoSQL 벤치 커맨드인데요. NoSQL 벤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그 마이그레이션 시작되기 전에 올드DB에만 접속되는 상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매번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 빌드에서 저희가 데모 프로그램을 지금 기동하고 있습니다. 데모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 올드DB의 데이터를 넣은 부분을 지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값을 주게 되면 저게 나오죠. 지금 1000건 들어가 있어 올드DB에 저 화면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건을 더 추가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SQL 화면의 첫 번째는 올드DB에는 1100건이 들어가 있고요. NewDB에는 100건이 들어가 있죠.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올드DB에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그레이션 시작한 다음에 100건을 인서트하면 양쪽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을 지금 데모로 보여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데모 프로그램을 REST API로 지금 컬 유틸리티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999번째 데이터를 찾아보고 있고요. 요 화면은 그래퍼나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의 성능을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하가 많은지, 부하가 인계치 이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1000건, 100건 하는 게 실제 환경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NoSQL 벤치로 데이터를 40만 건 넣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DS 벌크라는 커맨드로 지금 왼쪽 상단에서 DS 벌크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쭉 넣고 있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지금 막 데이터가 쌓이는 거 보이시죠? 숫자가 30만 건, 40만 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환경에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40만 건, 40만 건 계속 쌓고 있으면서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DS 벌크라는 커맨드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는 부분은 카산드라에서는 컨시스턴시 레벨이라는 걸 세팅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보통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컨시스턴시 레벨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안내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DS 벌크로 올드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 보시면 되게 커맨드 라인으로 보실 수 있지만 되게 쉽게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데이터가 다 옮겨지고 나면 데이터 건수 확인하는 부분도 DS 벌크라는 커맨드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DS 벌크가 아까 1100건과 100건으로 NewDB엔 100건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DS 벌크가 1000건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다 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만 건 데이터가 다 쌓여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데이터를 계속 지금 왼쪽 상단의 창을 아래로 분리해서 데이터가 쌓여지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약간 데이터가 뒷자리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이게 실시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초당 몇십 건, 몇만 건씩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이그지스팅, 올드 데이터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데이터 건수를 확인해서 저희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검증하고 마이그레이션을 NewDB로 옮기면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지금 접속해서 실제 데이터를 검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DB에 대한 데이터를 올드DB, NewDB의 실제 데이터가 건수가 맞는지, 들어있는 데이터가 많은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니면 업무 조건에서 정의된 그런 데이터 검증에 대한 서비스 레벨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검증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데이터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이거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타겟으로 가는 걸 true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거 바꾸고 저 앤서블로 이거를 다시 온라인 중에 롤링하는 그 방식으로 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쭉 변경하시게 되면 온라인 중에 접속하는 DB가 올드 DB에서 뉴 DB로 쭉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하는 DB는 마이그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뉴 DB에 접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NoSQL 벤치를 쏘게 되면 새롭게 뉴 DB에만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왼쪽에서 데이터가 쌓이는 게 보이실 텐데 더 이상 올드 DB가 아니라 뉴 DB에만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키값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그 값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셨고, 온라인 중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롤링 방식으로 DB 접속을 바꾸어서 이 부분을 끝내는 것까지 다 보셨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실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내용을 제가 오프라인으로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더 복잡하죠? 사실 사용자 환경은 이럴 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AWS의 IaaS로 구축되어 있는 요 위에 있는 게 카산드라 IaaS 기반의 카산드라 DB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저희 AP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VPC로 네트워크 보안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왼쪽에 있는 게 저희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죠.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와 VPC 피어링을 하게 되겠고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저희 DB 애저 서비스인 타겟 DB죠. 아스트라 DB와 접속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온프레미든 파이어월이든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IaaS 환경이든 저렇게 네트워크 시큐리티 설정을 VPC 피어링 같은 부분을 연동해서 하시게 되면 아주 손쉽게 이그지스팅 하는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를 DB 애저 서비스, 카산드라 DB 애저 서비스로 바로 온라인으로 제로 다운 타임으로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너무 긴 시간에 제가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벅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매진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카산드라가 뭐하는 회사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카산드라는 새롭게 지금 오픈소스 카산드라가 4.0이 한 2달쯤 전에 나왔는데요. 그 코드의 대부분을 데이터 스택스가 개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산드라의 개발 및 기술 지원을 대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가 데이터 스택스고요. 그것을 더 나가서 카산드라 DB 애저 서비스, 카산드라 스트리밍, 컨테이너 기반의 케이스핸들러, API 게이트웨이인 스타게이트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에 오리엔트된, 또 어떤 기술이냐면 개발자를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회자분께 마지막 소감을 여쭙겠습니다. 전무님께서 일단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알아듣기에도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자이신 전무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데모를 좀 여러 가지, 2개를 준비했는데, 뒷부분의 데모는 사실은,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한 3, 40분은 차근차근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이 제한된 시간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너무 간략하게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꼭 잊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쉽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기존에 나 카산드라 아니면 노에스케일 DB 쓰고 있는데 카산드라 DB 해저 서비스로 업무 중단 없이 무중단으로 데이터를 DB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어? 네,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 너무 복잡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카산드라, DB를 넘어 데이터 풀스택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